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오면 또 필수적으로 또 있어야 되는 게 자동차죠. 그럼 자동차를 타려면 여기 이 나라는 무조건 그 종합보험을 들어야 됩니다.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은 요즘은 모르겠어요.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종합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만 들어도 뭐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, 여기는 무조건 종합보험을 들어야 돼요. 그래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그 보험 증서를 차에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혹시나 뭐 경찰에 위반을 해서 걸렸을 때는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또 오면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, 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 사고가 한 번쯤 생기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또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렇게 조그만 사소한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또 많이 그 절차가 좀 복잡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차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, 뭐 저도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이 나라는 보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.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운전한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그 제출을 하면 그 어느 정도 보험비에서 감면이 되거든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또 여기서 면허를 따서 이제 보험을 드는 우리 자녀들,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보험 경력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, 보통 1년에 뭐 한 1,500불에 3,000불 정도 보시면 돼요. 그러면 한 150에서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한 거의 15만원에서 한 30만원? 많게는 그 정도 내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험비가 상당히 비싼 반면 또 그렇게 큰 뭐 혜택은 없습니다. 사고가 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, 사실. 그리고 여기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사고가 나면 이 상대방 보험회사끼리 처리를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그 자기 분담금이 워낙 세요. 보통 한 500불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여기도 그냥 캐시로 이렇게 서로 고쳐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또 여기 또 자동차가 워낙 요즘 좋게 나와서 뭐 범퍼 하나 고치는 데만 해도 몇백만원 하니까, 또 이제 사고가 한번 뭐 이렇게 좀 나면 일단 무조건 보험 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절차는 이게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일단 그 상대방 운전자랑 그 초기 그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여기도 뭐 캐네디언 정직하다고 이렇게 해도 그 순간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사항 사진을 찍어 두시고, 그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시고, 요즘은 또 그 차에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잘 확보를 해 두시고, 그리고 이제 상대방 면허증을 꼭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. 면허증이랑 상대방 보험도 확인을 찍어 주셔야 돼요. 상대방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찍어 두시고,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그 상대방한테 이 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문자로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뭐 녹취하는 거는 큰 증거의 효력이 없고요. 이렇게 문자로 받은 게 증거의 효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잘 받아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경찰, 그리고 뭐 그 911에 꼭 신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. 근데 뭐 보통 대부분이 그냥 이제 경미한 그런 접촉사고가 많으니까요. 그런 경우는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렇게 그 사후에 그렇게 일단 증거를, 뭐 쉽게 말해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저번 영상에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, 이 변호사가 막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뒤통수 맞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. 저도 그런 한국 분들 봤거든요. 그래서 한국 뭐 마인드 같은 경우는 서로 인정하고 뭐 보험에서 책임지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, 여기는 또 이상하게 나중에 또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그렇게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고,
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, 저도 이제 사고가 나서 두 번 정도 나서 그랬었는데, 경찰서에 가서 그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. 액시던트 리포트를 하시면 그 이제 자세하게 거기 적는 게 있어요. 그럼 적어주고 사건 경위를 적어두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됩니다. 내가 그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사고를 접수를 해 놓은 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고 잘잘못은 이게 또 우리나라 상식선에서 또 따져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명확한 뭐 그런 이제 뭐 뒤에서 운전 중에 뒤에서 누가 박았다거나 신호 위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게 또 보험회사끼리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초기에 증거 확보를 잘 해 두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이게 아는 지인분한테 들었는데, 지인분이 요런 주차장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. 이제 본인은 시동 걸고 차를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, 그 와중에 차가 움직이면서 그 차를 받았거든요. 그럼 명백히 뭐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뒤에서 받은 사람이 잘못인데, 이제 우리 지인분도 그렇게 알고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대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요런 주차장이 그레이 존이라고, 이 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흑과 백도 아닌 거죠.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런 존이 이렇게, 주차장이 특히 그렇답니다. 그래서 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, 시동이 걸린 채로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받거나 어떻게 해도 그거는 서로 50대 50의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자기 차 자기가 고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이제 반반씩 내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요것도 저는 몰랐어요. 이게 요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, 뭐 시인분들이 사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는데, 이게 또 주차장에서 여기 또 살짝 접촉사고가 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지금 학교 안에 이렇게 한간 주차장은 괜찮은데, 조금 이 쇼핑몰 같은 번잡한 주차장에서는 사고가, 접촉사고 빈번히 일어나니까요. 그 오시는 분들 그 특히 주차장에 주차하고 뭐 차 나가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 그냥 부딪히면 누가 와서 받아도 나는 그냥 꼼짝없이 밥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잘 유념하셔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이 나라는 뭐 저야 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는 편인데, 사실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든 곳입니다. 최소 집에 차 한두 대는 있어야 되는 나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지역별, 나이별, 뭐 그 경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리고 뭐 오랫동안 보험을 든다고 해서 보험료가 감면되는 것도 아니에요. 희한합니다. 그죠? 몇 년 동안 보험을 들어도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 해 그 물가에 따라서. 그리고 이제 워낙 여기 수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 여기도 나중에 또 큰 사고가 내서 뭐 이렇게 여러 번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보험료도 엄청 올라가거든요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오셔가지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